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보여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화또는 정부주도개발 강남 과천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문제. 8사 공급 대체 1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서부 면허시험장 3,500가구, 송영동가 삼각트레이드 무산, 상암 DMC 매각용지 2,000가구, 133층 랜드마크 개발 이행 주민 요구, 여의도 LH 용지 300가구, 인근 주민들 계획 철회 요청, 영상 캠프캠 3,100가구, 서울시는 상업 업무 중심지로 육성 계획, 그 다음에 태릉 골프장 만가구, 노원구청 가구수 축소 요청,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교통난 주거환경 악영향 주민 우려, 그 다음에 국립외교 유휴용지 600가구, 주택공급 재검토 지자체 요구, 정부 과천 청사 일대에 4,000가구, 정부 계획 백지화 대체 용지의 공급, 이렇게 되고 있네요. 13만 가구 공급 대책 지진부진, 용지 선정 때 민의 수렴 안에, 서울시마저 정부 대책의 반기, 1만 가구 공급 약속한 태릉CC, 주민 반발에 개발 첫바퀴 올 때, 재건축 인센티브도 효과 없어, 주민들 차라리 민간 개발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거 국가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기다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임대주택을 싸게 지어서 제출을 하면 제공을 하면 시장에 내놓으면 정말 가난하고 뭐 한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00가구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주변에 있는 상권,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시설들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악착같이 반대해요. 왜냐? 부동산을 공부해보면 부동산학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는 음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의 효과.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된다? 그 주변 가격의 일대의 상권도 하락, 기존에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권도 하락, 또 뭐죠?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하락, 다 하락이 돼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중산층들도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물은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햇볕이 쬐어서 증발하거나 호수에 쬐어서 고여서 증발하면 어떻게 했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뭉치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죠. 돈은 어떻게 해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흘러가요. 맞잖아요. 돈이 산에서 조그만한 시냇물들이 쫄쫄쫄쫄 모여서 호수로 가고 강이 되고 바다로 가듯이 작은 돈이 쫄쫄쫄쫄 모여서, 왜냐면 모든 법칙은 뭐야? 돈이 뭉치려는 게 있어요. 모든 분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뭉치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서로 뭉쳐서 강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없는 사람끼리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있는 사람한테 없는 사람이 가면 구박 오지게 받잖아요. 그럼 속 편하게 없는 사람끼리 또 뭉쳐진다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있는 것처럼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의 선택이겠죠. 옷도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걸맞게 좀 소비를 해줘야 되고, 차도 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걸맞게 소비를 해줘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걸맞게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중산층이 살아알고 있어. 아파트 예를 들어서 24평짜리하고 30평짜리 대가 주도 있는 중산층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12평짜리, 17평짜리, 막 8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쫙 깔겠다는 거예요. 중산층 24평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절대 좋아 안 해요.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임차인들,
요게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소득이나 매출액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반대합니다. 그게 뭐 핵심인 겁니다. 정부주도 도심개발 이사 대책도 반년째 파열음입니다. 주민과 소통 없이 개발한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 단위라든지 뭐 재건축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1000가구 공급되면 임대주택은 100가구나 200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끼워 맞추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거기서 또 문제된 게 뭐가 있죠? 막 펜스 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하죠. 어쨌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 담당자 처벌해달라고 전세사례 40대 가장이 청해에 청원했다고 하네요. 뭐 슬픈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 주택 담당자가 이거 주택 담당자 정차관을 말해야 되는 게 청와대를 처벌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인 뭐 5급 4급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멍청한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좀 슬픈 사연이네요. 그 다음에 2년새 24배 복잡해진 양도세 계산 시 세무사도 포기할 판입니다. 실제로 양포 세무사는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세무사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금액이 큰데 계산 잘못했다가 세무사가 왕창 뒤집어 쓰는 사례가 많아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뜯어내려고 계산하는 방식대로 가고 좀 해석이 좀 불분명할 수도 있는 것 또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본래 세법은 국민하게 법이 불리하게 잘못 규정되고 뭐 하면은 해석이 애매모호하면 국민의 이익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현 정부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세무사가 또 이제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하지 않는 그런 게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장기 보유 공개 개편 추진하고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경우 수가 2008년에 18가지, 2009년에서 19년에는 8가지로 줄었고요. 2020년에 21가지로 늘었고요. 2021년에 57가구, 소득세법 개정에는 189가지로 경우의 수가 늘었다고 하네요. 복잡해진다는 거죠. 복잡해져.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세무 공무원 담당자가 세금을 어떻게 내라고 할 자신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또 현 정부에 웃기는 거 20억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금 받고 15억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금 못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이게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물론 부동산에 많이 편중되어서 금액을 책정하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한 사람이라든지 뭐 펀드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금액이 많이 또 빠져나가. 네, 그런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0건 중 4건이 2030 30대 이하가 다 사갔다고 하네요. 40%가 30대 이하가 사갔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간 거네요. 여전히. 그 다음에 LH 이달 공공분양 임대주택 5,252가구 분양합니다. 임대도 하고 일반 분양도 하고요.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합니다. 파주운정 공공분양 660가구, 시흥장현 공공분양 534가구, 오산세교 2 694가구 국민임대, 파주운정 3 국민임대 1358가구, 시흥장현 국민임대 708가구, 군산 신역세권 국민임대 영구임대 837가구 277가구, 강진 동성 국민임대 70가구 영구임대 40가구, 철원 동성 국민임대 60가구 영구임대 20가구 이렇게 해서 5,252가구 적용되네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이 조정인가 계속 요거 유튜버 분들이 폭락론자 유튜버 분들이 오지게 그냥 우려먹는 것 중에 하나죠. 곧 망한다, 이자 올라가면 곧 망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값이 모두 올랐다고는 하네. 과거 3번 인상했더니 과거 이 유튜브를 제가 따로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차 금리 인상기인데
기준금리가 3.25에서 5%로 올렸습니다. 1.75포인트 올렸고요. 코스피는 도리어 1221에서 1873으로 53포인트가 올랐고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67.2에서 76.8로 14.2포인트가 올랐네요. 그 다음에 2차 금리 인상기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 금리 기준은 2%에서 3.25%, 1.25%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98에서 2100으로 23.6% 올랐고요.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82.8에서 86.2로 5.3% 올랐습니다. 3차 금리 인상 시기를 봤더니 기준금리가 1.25에서 1.75로 0.5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23에서 2096 마이너스 16%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96.7에서 99.9로 3.3 올랐네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이유는 그거죠. 그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를 납부한 것보다 돈을 더 잘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무조건 자산 가격이 또 오른다. 무조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은 틀리고요. 경우의 수가 틀린 거예요. 금리 인상보다 경제 발전이 더 잘 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오는 거고,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 게 경제 지표 지수라든지 뭐 수출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항목 지수가 하락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꼬르 무조건 상승, 금리 인상 이꼬르 무조건 부동산 가격 하락,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